10월 16일 데일리 베스트 뉴스 일부를 시작합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 논란은 본질을 넘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언론 탄압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함구하고 있다가 집권하고 나서 본인들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1인 미디어를 비롯한 매체들을 억압하려 한다는 이중성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거푸 발생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관련 소식으로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 유튜브에 게재된 허위 조작 영상의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가짜뉴스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보여집니다만 여당의 국회의원들의 구글 코리아 방문 자체가 유튜브에 대한 압박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동이 과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또한 내로남불 정권 재발등찍기라는 등의 비판 등도 존재합니다. 자, 15일 가짜뉴스 특위 위원장인 박강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위 조작 정보 146건을 분류했다며 이 중 유튜브 영상이 104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물론 유튜브를 비롯한 SNS 등에서 사실관계가 전혀 파악되지 않은 허위 조작 정보의 범람은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이 같은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관련한 활동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정당성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형평성이 전제돼야 합니다. 자, 이 점은 민주당 니네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구글 코리아를 방문하는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라고 고언합니다. 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박근혜 정유라 딸이라는 검색어를 쳐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러 건의 관련 영상이 검색됩니다. 자,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라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영상들이 수십 건 검색되었습니다. 자,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 이 영상들도 좀 구글 코리아에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주진우 기자가 발언한 이른바 박근혜 섹스 비디오와 관련한 검색어를 검색창에 쳐보겠습니다. 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제목의 영상들이 검색되며 심지어 박 대통령과 이영선 행정관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영상들도 검색되었습니다. 자,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 이건 구글 코리아가 아닌 경찰이나 검찰에 방문해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면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허위 영상들을 찾아 구글 코리아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함께 우파 유튜브 채널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펜앤드마이크에서도 연속 기획 시리즈로 가짜 뉴스들을 정리하고 있지요. 참고로 펜앤드마이크에서 나온 가짜 뉴스들도 모두 취합해서 엄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민감용 경찰청장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 정보 유포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1, 2년 전에 나왔던 박근혜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공영방송을 비롯해 각종 언론에 보도됐다며 박 대통령 관련 무속인설, 태반주사 프로포폴 등 구입, 세월호 7시간 구판설, 정윤회와 미래,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섹스 관련 동영상 예고 등의 내용이 일부 법원에서도 허위로 밝혀진 가짜뉴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걸 경찰에서 조사해달라고 고발할 테니 조사해서 가짜뉴스의 사례가 어떤 것인지 국민에게 알려주고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에 민감용 청장은 그 부분도 같은 법리에 따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자, 민감용 청장은 검토만 하지 말고 꼭 실천에 옮기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일부가 15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풀 취재하기로 예정돼 있던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의 취재를 불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같은 소식은 어제 다수의 언론에 의해 보도가 됐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자,
자, 조명균 장관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담 출발 전 기자들과 만나 김 기자의 취재 불허 방침을 밝히고 판문점이라는 상황, 남북 고위급 회담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풀 취재라는 것은 공간등의 제약으로 모든 출입 기자가 현장을 취재할 수 없는 경우 순번에 따라 대표 기자가 취재한 뒤에 내용을 공유하는 취재 방식입니다. 자, 이번 고위급 회담은 순번에 따라 조선일보와 파이낸셜 뉴스, 매일경제, 연합뉴스TV가 취재하기로 했는데 통일부가 출발 1시간 직전 조선일보에서 풀 취재 기자를 다른 기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취재단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일방 통보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쏟아졌고 이와 관련한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한정된 공간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데 김명성 기자가 활발한 활동을 해서 널리 알려졌으니 언론을 제한한다기보다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백 대변인은 특수한 상황이 신변 안전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고 김 기자가 탈북자 출신이기 때문에 배제됐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또 관련 결정은 전날인 14일 오후에 나왔다면서도 결정 주체가 어디인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백 대변인 측은 북측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북측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자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북측이 탈북자인 김 기자를 인지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할 것으로 우려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는 이미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했을 때 풀 취재단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 북측 지역이 아닌 남측 지역에서 열린다는 점도 통일부의 조치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증거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 관계자는 탈북자인 김 기자의 안전 문제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김 기자를 북측 지역 풀 취재에 보내지 않아 왔다고도 했습니다. 자, 또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 한 관계자는 언제부터인가 통일부가 탈북자의 행동에 제약을 놓는 기관이 돼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를 바라보는 탈북민들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은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요 탈북 인사들도 통일부의 행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자, 우선 박상학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 상임대표는 이날 조선일보와 통화를 갖고 김명성 기자는 탈북자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북한 김영철도 가만히 있는데 탈북민 사회 정착을 돕는다는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막은 것은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표는 탈북자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이번 일은 통일부의 탈북민 탄압이자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최현준 통일미래연대 대표는 탈북민들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해 38선을 넘었다면서 단지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해도 되느냐, 내 나라 내 땅에서 탈북민이라고 취재도 못하는 게 무슨 자유국가인가라고 토로했습니다. 최 대표는 탈북민이라고 이렇게 국민의 권리를 박탈시킬 거였으면 우리는 왜 한국으로 왔는가 싶다면서 통일부가 32,000명 탈북민 권리를 박탈시키는데 앞장섰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해란 북한 전통음식 문화연구원장은 통일부가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다면서 통일부는 대체 우리나라 통일부인지 김정은의 충성 집단인지 알 수가 없는 정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천안함 유가족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우리는 천안함 살인자 김영철 방안을 받아주지 않았느냐면서 그런데 통일부는 탈북자 기자 하나도 못 받아준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간헐적 김정은 지배체제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정훈 자유수호연합 대표는 통일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나 헌법까지 위배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통일부는 왜 이렇게 비위를 맞추느냐고 했고 탈북자 김지영 씨는 통일부는 자체적으로 결정했다지만
북한의 의사가 작용했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 탈북민 기자가 예리한 질문을 하는 것을 꺼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저희가 오늘 정리한 두 가지 뉴스 모두 집권 세력이 언론을 탄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물밑에서 얼마나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여러분께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식들을 가감없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자, 또한 거대 기성 언론만 뉴스를 생산해내던 지난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국민 개개인이 뉴스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런 뉴스를 생산하려면 그에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겠지요. 자, 그런데 요즘 정부와 집권 여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요즘입니다. 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정치 보복, 그리고 가짜뉴스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언론 탄압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자, 어제 뉴스 시간에 고든창 변호사의 말을 인용 보도해 드렸는데 오늘도 고든창 변호사의 말로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